이 시간에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연변이죠. 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모두 돌연변인데 크게 둘로 나눕니다.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생긴 돌연변이와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긴 돌연변이. 먼저 구분을 좀 해볼게요. 유전자 이상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 페닐케톤류증, 이거 말고도 낭성섬유증, 그리고 헌팅턴 무도병 등도 유전자 이상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염색체 이상은 구조적인 이상과 수적 이상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진 구조적인 이상과 염색체의 수가 달라진 수적 이상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실, 중복, 역위, 전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수적인 이상은 사람의 염색체 수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건데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하나는 이수성, 이수성, 다를 이자 그래서 숫자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많거나 적은 경우를 우리가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하고 배수성 돌연변이는 사람의 염색체가 2N은 46이잖아요. 근데 2N 해서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즉 엄마 거 N개, 아빠 거 N개에서 2N개가 정상세포인데 3N, 4N, 6N, 8N, 10N 이렇게 몇 배로 많아진 상황을 배수성이라고 하고 그때를 돌연변이 중에서 염색체 이상 중에서 수적인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눠보면요. 이수성 돌연변이의 예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21번이 3개니까 원래는 21번 염색체 하나를 엄마가 주고 21번 염색체 하나를 아빠가 줘서 그래서 이렇게 2개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돼서 전체적으로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상황. 그래서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44개의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X 염색체가 2개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여성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있는 터너 증후군.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44개의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있으나 XXY 해서 성염색체가 3개가 됐으니까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이수성 돌연변이 다운 증후군은 하나 더 21번이 하나 더 있으니까 47개 정상적인 사람 46개인데 47개 터너 증후군은 45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47개 해서 하나가 많거나 적은 상황인 게 이수성 돌연변이고요. 배수성 돌연변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배수성 돌연변이는 일단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내지는 동물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식물에서는 자주 나타날 수 있고요. 때로는 식물에서는 배수성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2N짜리일 때보다 3N, 4N, 6N 이렇게 늘려서 좀 더 품종 개량에 품종을 더 낮게만 좋게 만드는 방법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삭 하나에 알곡이 많이 달리는 더 많이 달리는 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지 하나에 꽃이 더 많이 피는 국화를 만든다거나 할 때 배수성 돌연변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적인 이상,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냐 하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우리가 요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염색체가 정상적이지 않게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적으로 개수가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같이 넘어가려고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유전자와 염색체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염색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요. 염색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 안에 여기 X라는 유전자, 세모 유전자, 동그라미 유전자, 뭐 별표 유전자에서 유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염색체 안에. 그래서 유전자의 이상과 요 유전자들의 이상과 염색체의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끔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부에 있는 걸 다 확인해야 되니까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전자 이상은 DNA 분석 방법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생화학적 검사, 생물
를 검사하는데 화학적인 방법을 쓴다. 그래서 생화학적 검사 내지는 DNA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이걸로 유전자 이상을 검사를 하고 핵형 분석으로 염색체 이상을 확인합니다. 핵형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핵형이 뭐였냐면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크기를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핵형 분석은 이 염색체 자체의 수, 지금 한 개 있잖아요. 한 개냐, 또는 모양이 크냐, 작냐, 길어졌냐, 짧아졌냐, 이렇게 구조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 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구조 이상, 수 이상. 구조 이상은 모양이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수 이상은 개수가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둘 다 구조적 이상과 수적 이상 모두 핵형 분석으로 구분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이상부터 살펴볼게요.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유전자라는 게 뭐라고 지난번에 정의를 했냐면,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 들어있고, 염색체 안에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DNA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DNA의 일부 염기서열. 그래서 이 염기서열이라는 건 A, T, G, C, C, T, G 막 쓴 거예요. 선생님 마음대로 임의로 쓴 거야. 뭐 이런 서열이 잘못된 거. 그게 이제 유전자 이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전자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 DNA 염기 서열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근데 염기 서열이 변하니까 유전 정보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단백질이 형성이 안 되더라. 자, 여기까지요. 염기 서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C라는 이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예를 들어 G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G로 바뀌게 되면 이제 생명과학 2에 보시면 이 DNA가 가진 염기 서열을 RNA가 복제를 해가거든요. 그게 전사라고 부르는데 전사하고 난 mRNA의 염기 서열 중에 일부 염기 서열들을 가지고 단백질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기왕 얘기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DNA의 염기 서열이 있으면 mRNA로 전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DNA 염기 서열이 AT, GG, CT, AC 뭐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갈 건데, 그게 전사가 되면 요거 반대로 UACC 여기는 AT니까 U 그 다음에 G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렇게 그래서 요 G가 하나 빠졌네요. 요렇게 C, G, U, G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 세 개씩 염기를 묶어서 이것들이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하게 돼요. 아미노산, 예를 들어 동그란 아미노산, 얘는 세모난 아미노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쪽 세 개도 또 다른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C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었다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C가 G로 바뀌면 그러면 여기 있는 구아닌이 사이토신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얘가 아니라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니까 유전 정보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 원래는 동그라미, 세모 어쩌고 이렇게 되는 단백질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그라미, 네모 어떻게 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붙게 되니까 단백질이 정상적이지 않은 게 생긴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표현형이 발생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유전자에 사람한테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돌연변이의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거죠. 유전자가 변화가 된 게 자손한테 그대로 전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전해지게 되니까 자손한테도 문제가 되고 그 밑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델의 유전 법칙대로 유전이 되다 보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우성 열성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전자 이상은 우성 열성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염색체 이상은요? 염색체 이상은 우성 열성 구분이 없이 그냥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유전자 이상은 우열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자 이상도 있고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자 이상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예를 좀 들어볼게요. 유전자 이상의 첫 번째 예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이상의 첫 번째 예. 적혈구가 있는데 빈혈이 생긴대요. 적혈구라는 건 원래 산소를 운반해 주잖아요. CO2도 운반하지만 주로 산소 운반을 하니까 산소 운반을 하는 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빈혈,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원래는 무슨 모양인데 동그란 원반형인데 원반형, 가운데가 움프 파인 원반형인데 이게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부러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있지만 이게 동그란 게 들어있을 때 여기 잘 못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숫자도 적고 헤모글로빈 자체도 산소 운반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빈혈이 생긴다 이런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열성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정상 유전자를 주고 어머니도 정상을 주려고 했는데 정상 유전자가 만약에 바뀌어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로 바뀐다고 해도 열성으로 유전되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낫모양이 열성이다 보니 정상, 낫모양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가 우성이라서 낫모양 적혈구 유전자는 표현되지 않고 정상으로만 표현되게 되니 돌연변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 이상 중에서 열성으로 유전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정확하게는 6번째 아미노산. 이게 앞에 1번, 2번, 3번 이게 5번째 아미노산, 6번째 아미노산, 7번째 아미노산이면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붙어야 하는데 여기 좀 보세요.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염기 서열이 바뀌어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니까 6번째가 글루탐산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정상 헤모글로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진 형태로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낫 모양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동그란 거는 혈관을 잘 이동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양쪽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걸리고 자기들끼리 엉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알비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비노는 백화증이라고 부르고 얘도 유전자 이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비노는 하얗게 태어나는 걸 얘기했는데 알비노란 말이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얗게 태어나나 봤더니 검은색 내지는 갈색으로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검은색이나 갈색을 못 만들게 내게 되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거든요. 색깔이 입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 멜라닌 색소가 요게 그 갈색 색소거든요. 그래서 갈색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고장나서 그래서 알비노가 나타난다. 알비노의 증상은 눈이나 피부나 머리카락 등의 색소가 부족해서 하얗게 태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알비노 모델인데요. 되게 예쁘죠? 알비노 모델인데 온통 하얗죠. 그죠? 머리카락, 피부 색깔, 눈동자도 색깔이 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흰 사슴이에요. 흰 사슴. 그러니까 사람 말고도 다른 동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흰 사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비노 사슴이라고 합니다. 온통 하얀. 색깔 보기에는 또 예쁘게 보이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살기는 되게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에 검은색 색소가 없다 보니 햇빛에 굉장히 취약해서 햇빛, 직사광선을 받으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까지도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 다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알비노 유전자도 열성이어서 그래서 알비노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페닐케톤요증이요. 페닐케톤요증도 유전자 이상인데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사람한테 필요한 아미노산은 20가지, 20가지인데 그 중에서 8가지가 사람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서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페닐알라닌을 사람한테 꼭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페닐알라닌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 보니 페닐알라닌을 먹으면 그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페닐케톤이 신경계에 쌓여서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키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페닐케톤요증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열성으로 유전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헌팅턴 무도병이요. 헌팅턴 무도병은 영어로는 헌팅턴 디지즈라고 부르니까 헌팅턴 병 이거잖아요. 근데 왜 무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서 말하는 무도는 댄스, 그러니까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됐으니까 지적장애, 머리나 팔다리의 움직임이 잘 통제되지 않아서 조금 자기가 원치 않은 동작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춤추는 것처럼, 걸을 때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무도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사실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헌팅턴 병 이 정도만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장 큰 문제점은 헌팅턴 무도병은 중년부터 증세가 나타나요. 노화랑 관련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니까 빠르면 30세. 보통은 이제 40세 이후에 나오게 돼서 이미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내지는 엄마가 눈도 자꾸 깜빡깜빡 거리고 음식을 먹으면 좀 흘리기도 하고 초기에는 이러다가 점점 그 마비 증세가 심해지죠. 마비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죠. 근데 이거 더 큰 문제는 이제 우성으로 유전된다는 거예요.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는. 그래서 우성으로 유전되니까 부모님이 그랬으면 자식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우성이니까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유전병이라고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요, KBS 드라마 중에 닥터 프리즈너에서 이사인가? 어쨌든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병을 갖고 계신 걸로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눈 깜빡깜빡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먹는 거 흘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온몸에 마비가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에 대한 질병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DNA 분석, 다른 말로 생화학적 검사, 그리고 DNA의 이상, 즉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들 어떤 거 있었어요? 남모양적 혈구빈혈증, 그 다음 알비노 배웠고요. 페닐케톤요증 배웠고요. 헌팅턴 무도병까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